북한 선양 외교관 부부가 단 3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군용 트럭까지 출동했지만 아무도 그 부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선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선양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선양. 중국 랴오닝성의 이 도시는 평범해 보였죠. 거리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북한 외교관들에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내 서연과 저는 영사관 건물 4층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감시조가 있는지, 보위부 요원이 새로 배치됐는지, 살았다기보단 감시받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중국 공안도 저희를 지켜봤지만 더 무서운 건 같은 북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식사 때마다 누가 누구랑 앉았는지 보고하고 밤에 불이 몇 시에 꺼졌는지 기록했죠. 외교관이란 직함은 거칠애였습니다. 실상은 김정은의 돈줄이자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저는 평양에서 온 전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사관 당비서였습니다. 동무부인, 평양 소환 지시가 내려왔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평양 소환. 외교관들 사이에선 누구나 아는 말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것. 재교육이란 이름의 고문. 사상검증이란 명목의 신문. 그리고 숙청.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문서를 뒤졌습니다. 몰래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적힌 6글자. 사상검증 대상.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외무성 간부들이 줄줄이 끌려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습니다. 태영호 공사 탈북 이후 김정은이 외교관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 후론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린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남아있어도 잡힙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살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전부터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선양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떠도는 소문. 새벽 2시만 넘으면 단둥까지 감시가 거의 없다는 얘기. 단둥. 압록강 바로 앞. 그곳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시조였습니다. 영사관 밖을 나서는 순간 보고가 들어갑니다. 차를 빌리는 것도 짐을 싸는 것도 다 감시당합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새벽 2시. 단둥까지 3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창밖으로 선양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저희에겐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4시간. 생과 사를 가를 24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영사관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조도 이 시간엔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평양에서 온 비밀 전문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문서. 외무성 간부 12명 소환. 사유는 사상이완. 두 번째 문서. 그중 7명 처형. 나머지는 요덕 수용소 이송. 세 번째 문서.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해외 주재 외교관 가족 중 사상검증 대상자 명단. 서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도장. 긴급 소환. 이유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지난해 선양 시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봤다는 제보. 누군가 고발한 겁니다. 아마 같은 영사관 직원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일을 뒤졌습니다. 평양으로 소환된 외교관 가족들의 처리 기록이 나왔습니다. 재교육 평균 기간 6개월. 하지만 대부분 그 안에 죽었습니다. 고문 후유증, 영양실조, 자살로 위장된 처형. 돌아간 사람 중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아내를 죽일 순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당신 뭘 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선양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이었죠. 평양엔 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서연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탈북하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문당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죽으면 저도 연좌제로 숙청당합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결국 끌려갑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가족들은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돌아가도 안 돌아가도 그들은 잡혀갑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의심만으로도 죽입니다.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한 번 찍히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워집니다. 태영호 공사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고영환 선배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리일규 참사도 평양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요? 내일 새벽입니다. 이틀 후면 소환 비행기가 옵니다. 그 전에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단둥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겁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영사관 업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감시조 앞에서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선양에서 단둥까지 3시간.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와 서연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우린 죽었거나 자유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영사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명목은 서류 정리였습니다. 실제론 탈출 준비였죠. 3년 전 선양에 부임했을 때부터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중국 돈 2만 위안,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외교관 월급에서 한 푼씩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바쳐야 할 상납금을 조금씩 숨긴 겁니다. 들키면 즉시 숙청감이었죠. 하지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다들 준비합니다. 비상금을, 탈출 루트를. 고영환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북한 공관원들은 한 발은 평양에, 한 발은 서울에 두고 산다.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돈을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선양 주재 북한 무역 일꾼 하나가 술에 취해 말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선양에서 단둥까지 새벽에 달리면 감시가 약해진다고. 중국 공안도 그 시간엔 교대 시간이라 허술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새벽엔 졸고 있다고 했죠.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딱 3시간. 그 안에 선양에서 단둥까지 230km를 달려야 합니다. 단둥에 도착하면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한국행 루트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소문이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하 창고에서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 지도였습니다. 선양에서 단둥까지 가는 길. 16번 고속도로를 타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선양 출발. 16번 고속도로 진입. 안산시 통과. 단둥시 진입. 압록강 도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문제는 차였습니다. 영사관 차량은 모두 등록돼 있습니다. GPS도 달려 있습니다. 한 대라도 움직이면 즉시 보고됩니다. 개인 차량을 빌려야 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알아둔 중국인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양 외곽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사관에서 감청당하지 않는 중국 폰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1시.
차 한 대, 현금 지불. 답장이 왔습니다. 3,000위안. 남쪽 공터에서 대기. 비쌌습니다. 평소 가격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흥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확인. 저는 폰을 꺼서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두고 가야 해요. 왜요? 들키면 끝입니다. 짐이 있으면 의심받습니다. 서연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살아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5시간 후면 출발입니다. 그 전까지 들키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영사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감시조 대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요. 내일은 비 온다던데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와 서연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새벽 2시까지 5시간. 생사가 갈리는 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살아요. 창밖으로 선양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1시 30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출발 30분 전이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확인했습니다. 영사관 정문에 감시조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급하게.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시조 부조장 김철수였습니다. 40대 남자. 보위부 출신. 영사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서연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김철수의 시선이 방 구석구석을 스쳤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참. 그러더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김철수가 한밤중에 방을 확인하러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철수의 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쪽지는 여자 것이 맞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쪽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용은 준비됐어. 오늘이 마지막이야였습니다. 필체로 봐서 아내 것이 확실합니다. 서연. 서연이 쪽지를 어디 남겼던 겁니다. 어디서 발견했냐고요? 세탁실 서랍 안쪽이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완전 감시 들어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쪽지 어디 뒀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탁실이요. 왜요? 들켰어요. 김철수가 찾았어요. 서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지금요? 아직 시간 없어요. 지금 아니면 끝입니다. 저는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도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로 연결된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1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튼튼한 천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커튼을 묶어 줄을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줄 끝을 침대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내렸습니다. 먼저 가요, 여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4층 높이, 어둠 속.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넘어 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반쯤밖에 못 내려갔습니다. 빨리요. 서연이 속도를 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래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보.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건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층 높이쯤 내려갔을 때 줄을 놓았습니다. 몸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혔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었습니다. 뛰어요. 둘은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어디 가는 거야? 김철수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영사관 뒷담을 넘었습니다. 골목이 나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 저는 미리 확인해둔 남쪽 공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발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터가 보였습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탔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브로커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 2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감시조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선양 외곽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 SUV 2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빠르게. 감시조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 차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빨리. 더 빨리.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고 속도요. 낡은 중고차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엔진음이 거칠었습니다. 뒤에 SUV는 최신형이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0m, 70m, 50m.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잡히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16번 고속도로. 단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기요. 고속도로. 브로커가 핸들을 꺾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로는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SUV도 고속도로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브로커가 속도를 더 냈습니다. 시속 120.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이 속도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SUV가 바짝 붙었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서 한 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 포위였습니다. 앞차가 우릴 막으려 했습니다. 뒤 2대는 좌우에서 압박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지금 멈추면 봐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평양행입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요. SUV가 옆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벅. 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들이받았습니다. 벅.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놈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른쪽에 갓길이 보였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SUV는 못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저기로 가요. 브로커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졌습니다. SUV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너무 커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갓길이 끝났습니다. 다시 본선으로 합류해야 했습니다. SUV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브로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미끄러져 그대로 SUV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화광! 충격이 왔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정신이 멍하고 귀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신음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총구를 제 머리에 겨눴습니다. 내리라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화물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김철수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트럭이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콰르르릉. SUV가 튕겨 나갔습니다. 김철수도 날아갔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요. 지금. 브로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엔진이 꺼졌습니다. 안 돼. 세 번째. 걸렸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김철수가 일어나 총을 들었습니다. 탕.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탕, 탕. 총알이 스쳤습니다. 저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브로커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SUV 한 대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고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대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속 쫓아왔습니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단둥 120km. 아직 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5시 전에 단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 후엔 감시가 다시 시작됩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에선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소.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뒤에선 여전히 SUV가 따라 붙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잡으려면 죽여야 한다는 듯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둥. 압록강. 그곳만 가면 됩니다. 그곳만.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달렸습니다. 새벽 4시 10분. 단둥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차는 만신창이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졌고 범퍼는 찌그러졌습니다. 브로커가 헐떡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3천 위안.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받지 않았습니다. 됐소. 빨리 그냥 가시오. 왜요? SUV가 아직 따라오고 있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으시오. 브로커는 그 말만 남기고 차를 돌렸습니다. 저와 서연은 도로에 남겨졌습니다. 앞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단둥 시내 15km. 하지만 시내로 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많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걸어요. 둘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습니다. 서연도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곳만 건너면 됩니다. 저곳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북한 탈북자 단속이었습니다. 최근 단둥에서 탈북 시도가 잦아지자 중국 당국이 감시를 강화한 겁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탁 트여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1만 7천 위안. 3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로 뚫어야 했습니다.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제 뒤에 서세요.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검문소로 걸어갔습니다. 공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지. 신분증. 저는 웃으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신분증 먼저. 저는 주머니에서 중국 돈을 꺼냈습니다. 1만 위안을 조용히 손에 쥐어 건넸습니다. 공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침 식사라도 하시라고요. 공안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공안들은 멀리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공안이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강 쪽입니다. 친척을 만나러요. 이 시간에? 예. 새벽 배를 타야 해서요. 공안이 서연을 봤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왜 말이 없소? 다쳤습니다. 어젯밤 넘어져서요.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분증 보자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은 없습니다. 없다고? 중국인이 신분증이 없어? 저희는 조선족입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안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봐야겠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SUV였습니다. 감시조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김철수가 내렸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잡아요. 북한 탈북자요. 공안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7,000위안. 공안에게 쥐어줬습니다. 제발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공안이 돈을 받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김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저놈들이요. 잡아요. 공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 단 5분뿐이야. 저강 너머로 가. 배가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안이 김철수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신분증 먼저 확인해야겠소. 뭐요? 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소. 우리 중국 땅이요. 우리 절차 따라야지.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강둑으로. 뒤에서 김철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멈춰. 이 개새끼들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저 너머가 살 길이었습니다. 강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이었습니다. 뱃사공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5분 안에 출발한다. 저는 서연을 안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뛰어올랐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뱃사공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위로. 자유를 향해. 배가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낡은 어선이었습니다. 엔진이 약했습니다. 뱃사공이 악을 썼습니다. 이 빌어먹을 배. 저는 강둑을 돌아봤습니다. 김철수가 공안을 밀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SUV 한 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2대가 됐습니다. 차들이 강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감시조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명. 모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앞장섰습니다. 강둑 끝까지 뛰어왔습니다. 저희와의 거리는 40m. 배는 겨우 10m 정도 나갔습니다. 김철수가 총을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멈춰라.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멈춰. 한 번 출발하면 돌아갈 수 없어. 김철수가 총을 하늘로 겨눴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쏘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수, 서연,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안전해요? 강 중간까지. 거기부터는 북한도 중국도 못 건드려. 얼마나 걸려요? 30초. 겨우 30초였습니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철수가 총구를 내렸습니다. 배를 향해 겨눴습니다. 다음은 배를 쏜다. 다른 대원들도 총을 들었습니다. 5자루. 모두 저희를 향했습니다. 뱃사공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들. 진짜 쏠 거야. 서연이 떨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끝나요. 김철수가 방아쇠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요? 여긴 중국 땅이요. 김철수가 돌아봤습니다. 비켜요. 저건 우리 사람들이요. 안 돼요. 총 쏘면 국제 문제요.
공안이 김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철수가 뿌리쳤습니다. 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20m, 25m, 30m.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김철수가 공안을 밀쳐내고 다시 총을 들어 배를 조준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이었습니다. 죽거나 사는 것. 저는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배 옆이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조준했습니다. 이번엔 맞출 거였습니다. 뱃사공이 외쳤습니다. 엎드려. 저는 서연을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탕, 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배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배는 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뱃사공이 웃었습니다. 됐어. 여기부턴 안전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둑을 봤습니다.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제수역이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손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발로 땅을 찼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함 쳤습니다. 놓쳤다. 목소리가 강물 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압록강 저편으로 자유를 향해.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면 한국 해역이야. 거기서 배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지나갔고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인생 처음 보는 자유의 새벽이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압록강을 벗어나 서해로 나왔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지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발목, 어깨, 이마.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뱃사공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큰 회색 함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경 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끝나는 겁니까? 정말 살았습니까?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함정 갑판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하십시오.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 밧줄을 내렸습니다. 해경 3명이 우리 배로 내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북한 선양 영사관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서연입니다. 외교관이요? 네. 저희는 평양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면 숙청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탈북 외교관 확인. 남성 1 여성 1. 신원 확인 필요.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 즉시 인계 준비. 국정원 연락 완료. 해경이 저희를 봤습니다. 함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정으로 올라가 갑판에 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배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해경 한 명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이거 덮으세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선양에선 늘 추웠습니다. 영사관 안도 추웠습니다. 감시 속에서 사는 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함정이 움직였습니다. 인천항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습니다. 저희가 선양을 빠져나온 게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4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중 선양에서 단둥까지가 2시간 20분. 아니, 정확히는 3시간 8분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북한 체제를 벗어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해경이 다가왔습니다. 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유의 물은 달았습니다. 서연에게도 건넸습니다. 서연이도 천천히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해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담은 대답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살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의심, 보위부의 감시, 평양 소환, 모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함정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시간 후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 검은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함정이 접안하고 저희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30년 인생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선양에서 단둥까지 3시간 8분. 기록상 가장 짧은 외교관 탈북입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인천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는 얼굴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저희가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살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두려움 없는 세상, 감시 없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